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5월 반도체 최저점 2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5월 우리가 좀 눌림목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반도체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구독자 자료는 따로 만들고 있고요. 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5월 반도체 최저점 2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일단 최근에 안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TSMC의 급락이고요. TSMC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꺾이는 모습 보였죠. TSMC는 AI 반도체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매출의 10%로 커지고 4년 내 2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사실상 성장이 된다,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느냐. 글로벌 파운드리, 말 그대로 시장 자체 성장률 전망치가 20%에서 10%대 중후반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슈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TSMC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을 10% 이상에서 약 10%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 자체가 우상향이 아니네. 그럼 TSMC 실적이 당장은 좋더라도 이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에 TSMC가 빠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자체 설계한 AI 칩 제조의 대부분을 TSMC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커지고 TSMC에 맡기는 칩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예상한 만큼 많이 안 나오면은 당연히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칩도 예상치만큼 안 나오고 TSMC에 맡기는 칩도 그만큼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TSMC가 엔비디아에서 들어오는 칩이 좀 적게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TSMC가 이걸로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TSMC가 엔비디아 때문에 밀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 누가?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습니다. AI 칩 최강자인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30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생각했던 TSMC의 영향으로 엔비디아도 폭락을 한 거예요. 엔비디아는 TSMC 때문에 빠졌고요. TSMC는 엔비디아 때문에 빠진 겁니다. 서로 성장치가 내려가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급락을 한 거예요. AMD가 5%가량 빠졌고요. 마이크론이 4.6%, 인텔이 2.4%, 퀄컴이 2.4% 등 주가도 하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이 평균적으로 4%씩은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는 10%나 급락을 했다란 소리고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빠진 거죠.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중동 리스크까지 발생하며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영향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지연되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설비 투자 관련된 기업들,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대부분 자기 돈 100%로 하지 않습니다. 대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자에 민감하고요. 반도체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벙에 들어갈 때 몇십 조씩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인하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추가적으로 중독 리스크로 원자재 리스크까지 발생하면서 좀 흔들린 영향도 있다라는 거죠. TSMC의 실적이 하락하는 이유가 엔비디아의 영향이라고 생각해 엔비디아가 폭락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TSMC는 엔비디아 때문에 빠지고 엔비디아는 TSMC 때문에 빠지고 서로 지금 맞물려서 하락이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있냐면은 ASML 그리고 슈퍼마이컴퓨터도 빠졌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뭔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데이터 센터의 전력에 또는 비용에 20%가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냉각입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서버죠. 서버가 계속 열심히 돌아가면은 당연히 열이 납니다. 그럼 그 열을 식혀줘야겠죠. 그래서 그 열을 냉각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나 들어가요. 20%가 넘는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력이랑 냉각이거든요. 그 냉각을 담당하는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생성형 AI 주도주 엔비디아가 10% 폭락하자 그 엔비디아의 냉각을 담당하는 AI 수혜주 슈퍼마이컴퓨터가 23%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배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2배 이상 하락할 만한 게 슈퍼마이컴퓨터는 AI 서버 전문 업체로 올 들어 주가가 250% 정도 급등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 한 8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럼 80% 오른 거 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50% 올랐으면은 말도 안 되게 더 크게 올랐으니까 사실상 2배 이상 더 오른 건데도 불구하고 한 2배 정도 빠졌으면 덜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처럼 AI 반도체에 엮여 있는 기업도 빠지고 있구나. 그래서 슈퍼마이크로는 AI 서버 전문 업체로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자체 AI 건설에 나섬에 따라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왜? 당연히 자체 AI를 만들면 자체 서버가 들어가고 자체 서버를 만들면 자체 서버에 냉각을 해야 되고 그 냉각을 하는 기업이 어디라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폭락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동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사실상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면 다 빠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흔히 반도체 을이라고 반도체의 정말 이 대부분이 ASML한테는 을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ASML의 실적도 안 좋게 나왔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 ASML은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 37% 감소한 1조 8천억으로 집계가 됐고요. 매출액은 약 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 21%가 줄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지난해 4분기 대비 26%, 40% 정도 감소를 했는데 말도 안 되게 규모가 줄었죠. 근데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국 규제입니다. ASML 또는 엔비디아, 인텔 또는 뭐 AMD 등등등등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상당히 큽니다. 대략 한 20%에서 20%를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국에다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지만 매출액이 20%가 넘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억 내고 있었으면 그냥 안 하니까 8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영업을 잘 못했다가 아니라 규제 때문에 매출액이 준 거죠. 마찬가지로 ASML이 왜 줄었냐? 작년에 반도체 장비를 가장 많이 산 기업이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근데 그 중국에다 하지 마라고 하니까 매출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1분기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과 예약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TSMC, 인텔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SML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대단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유가 사실상 딱히 없어요. 왜? 그냥 그러니까 성장할 건데
그 성장이 더 될지 조금 덜 될지 모르겠다 때문에 빠진 겁니다. 안 된다. 돈을 못 벌었다.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돈을 벌긴 잘 벌었어. 수익 잘 내고 있어. 그리고 성장도 더 할 거야. 근데 내가 예상한 예상보다 더 잘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거에 대해서 좀 빠진 거예요. 이게 정말 좋다. 실적이 별로네? 이게 아니라 실적도 좋고 전망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큰 기대를 가진 거죠. 성장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대감과 거품이 살짝 꺼진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오히려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 왜? 반도체가 앞으로 꺾이거나 끝나거나 투자가 안 되거나 기술력이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반도체는 계속 투자가 이어집니다. 그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텔입니다. 인텔이 이번에 차세대 EUV 나노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죠. 인텔이 내년부터 하이 NA EUV 노광기를 1나노대 반도체 생산에 활용하겠다는 계획 공개했습니다. 1나노대가 뭡니까? 1.4나노, 1.8나노, 1나노대의 공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하이 NA EUV가 뭔가요? EUV까지는 들어봤는데 지금 대부분의 3나노 들어가는 이 공정에 EUV가 들어가는데 하이 NA가 뭔가요? 하이 NA EUV는 대당 5천억 원에 달하는 최고가 반도체 장비로 명품 EUV로 불립니다. 애초에 EUV 장비가 명품인데 그 명품 속에서도 최고의 명품이 하이 NA EUV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명품인가요? 삼성전자, TSMC 등이 보유한 EUV 장비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TSMC가 들고 있는 EUV는 한 2천만 원 정도예요. 이것도 엄청 비싸죠. 한 대당.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ASML 실적이 얼마나 그랬죠? 매출이 7조 8천억이라 했죠. 그러면은 7조 8천억이면 얘네가 몇 대를 판 겁니까? 2천억짜리를. 2천억짜리를 얘네가 많이 팔아봐야 한 40대. 그러니까 몇십 대 안 판 거예요. 뭐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한 몇십 대만 만들어서 몇십 대 팔았는데 매출이 8조, 7조씩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ASML이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장비 많이 안 만들어. 살 사람 사.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EUV 장비는 부족하더라. 그래서 1.4나노 반도체 공정부터 하이 NA EUV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은 EUV 장비도 새롭게 들어왔고요. 반도체 1.4나노로 넘어간다라고 발표했죠. 뭐다?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밀렸는데 이게 밀린 게 반도체가 후퇴해서 위기가 와서가 아니라 너무 기대감이 큰 부분에서 거품이 좀 밀린 거지. 반도체 시장, 반도체 기술력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락하고 눌림목에 우리가 크게 엄청난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인텔이 그럼 지금 하이 NA EUV 쓴댄다. 삼성전자 뭐 하냐? 삼성전자는 뭐다? 우리 LPDDR5X 만들었어요.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요? 여기도 EUV가 들어가죠.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동작 속도인 10.7기가비트 LPDDR5X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LP니까 온디바이스 AI, 뭐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거겠죠. 로우 파워.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협력사와 제품을 검증한 후 본격 양산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새로운 LPDDR5X가 나오는구나. 삼성이 개발한 LPDDR5X 디램은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성능은 25%, 용량은 30% 이상 향상이 됐고 최대 32GB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EUV로 만든 LPDDR5X 디램이 하반기부터 양산이 된다. 전력 가변 최적화 기술과 저전력 동작 구간 확대 기술을 적용해 전 세대 제품보다 소비 전력을 약 25% 개선했습니다. 전력을 덜 먹는다라는 거죠. 결론만 얘기하면.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다 EUV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나은 반도체, 더 나은 디램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뭐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AI 주식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올라갈 대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닥이 있다면 더 뛸 만한 구간이 많다라는 거죠. 한국 주식 중에서도 AI 주식 중에 꽤나 저평가돼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아닙니다. 가장 저렴한 AI 주식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11만 원 가려면 얼마나 가야 돼요? 한 50% 가야 됩니다. 50% 쏴야 11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HBM3가 대량 양산을 통해 공급이 이미 개시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급이 되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2분기 중에 5세대 HBM3 12단 12개를 적층한 HBM 최종 인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HBM3 12단 적층이 들어갔다 또는 들어갈 걸로 확정이 됐다라는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 많지도 않고 그다음 HBM3 12단 적층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지도 않다 보니까 일단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인증됐다라는 말들이 많고요. 올해 삼성전자의 PBR은 1.5배입니다. 뭐 사실상 기준상 1 이상이기 때문에 엄청 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3.1배, SK하이닉스가 2.1배, 대비해서 약 52%, 29%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AI 주식 중에 제일 싸다. 그게 삼성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UV를 사용하고 EUV로 차세대 디램도 만들고 엔비디아에 납품도 하는데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말 그대로 덜 빠져도 되는 기업이 삼성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기술력과 삼성전자와 연관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차세대 공정과 삼성전자가 직접 연관돼 있는 기업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등이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반도체 기업들 중에 비교적 저평가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업에 관심 가지냐? 한번 얘기했습니다. FST라는 기업이고요. EUV 관련된 기업입니다. 펠리크를 개발하고 있는 FST가 양산 거점 개발과 테크니션 채용에 속도를 내면서 양산 개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펠리클이 뭐라고 했습니까? EUV로 레이저를 팍 쏘면은 그 포토마스크를 방어해주는, 보호해주는 저희는 이제 이 커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해야 이 비싼 포토마스크를 오래 쓸 수 있고 오래 써야 비용이 덜 들어가고 원가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수율도 좋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세대 EUV 펠리클 개발 국면에서 90% 수준의 투과율을 충족했다. 왜냐하면 포토마스크를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이 빛을 딱 쐈을 때 이걸 뚫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뚫냐, 이걸 얼마나 잘 뚫리냐에 따라 펠리클의 이 어떻게 보면 수율이나 펠리클의 이 성능이 정해지는 거죠. 남은 과제는 하이 NA UV,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인텔이 1.4나노 공정에 쓰는 하이 NA EUV입니다. 여기에 투과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펠리클이 지금 EUV까지는 뚫었고요. 다음 헤이 NA EUV 투과율을 뚫으러 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V 펠리클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잠재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함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FST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들고 있습니다. FST가 내년 8월 설비를 확충하고 양산 페이지 진입에 도전하며 대조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FST고요. 저는 지금 구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지 않나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꽤나 좀 밀려 있는 상태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가장 욕심을 좀 부리자면은 저는 19,000원 이하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9,000원 이하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대주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 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FST 우리 삼성전자
지분 수에 그리고 EUV 펠리클 수에 관심 두고 오히려 AI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할 때 삼성전자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가장 세계에서 저렴하다 했죠.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총정리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세요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아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을 하냐? 저희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전화번호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구독자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밑저의 본전이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맨 위에 리얼 추천주에서도 매일매일 무료로 23, 22, 19, 18, 17, 16, 15 추천주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 뉴스 다 올려드리고요. 급비 자료,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위주로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꼭꼭 무료로 모두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향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